안녕하세요. 지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을 세상을 읽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신축년을 알기 위해서는 명리학의 기본이 되는 음양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하면은 목화토금수가 있죠. 네. 5가지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목화토금수. 다들 아시겠지만 물상적으로 보면 나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새싹, 어린 새싹이 푸르푸르 막 올라오면서 꿈과 희망이 막 위로 용숨치는, 솟구치는 기상을 갖다가 키워드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목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화는 뜨거운 열정과 정열의 어떤 그 확산.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막 마구 확산되고 팽창하는 그런 기운을 갖다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과 같은 에너지, 기운을 얘기하고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하면은 여기는 이미 가을을 의미하면서 가을은 오곡비가가 무르익어서 더 이상은 위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고 낙엽이 막 떨어지면서 에너지라는 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밑으로 저장되는, 위로 상향하는 기적 에너지가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이런 가을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금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겨울하면 하얀 눈이 쌓여 있고 마치 죽은 듯이 저장 보관을 하면서 내년에 봄을 기다리는, 봄을 잉태하는 여기 겨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위로 확산하고 팽창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안으로 저장되고 밑으로 쌓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벌건 대낮을 의미한다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높으면 낮은 거고, 남자면 여자고, 하늘이면 이거는 땅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꿋꿋하게, 그죠? 마구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있는, 이런 걸 갖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이 양과 음에 대해서 오행이 파생해서 나오는데, 여기 토라고 하는 거는 가만 보니까 양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발산, 확산의 어떤 플러스적인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라면 요건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죠. 그래서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양과 마이너스. 이 한자라는 건 상형 문자다 보니까 상당히 참 희한하게 여기는 양과 음을 갖다가 어우르는, 이게 바로 토의 속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뜨거운 기적 에너지의 향상을 갖다가 이제는 정지시키고 조율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음의 기운으로 가는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러면 모든 여기서 음양에서 오행이 파생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무에도 양의 나무가 있고 음의 나무가 있으며, 화에도 양의 불과 음의 불, 목화에도 음양으로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에도 보면 경금과 신금, 양의 금과 음의 금이죠. 수에도 양의 수와 음의 수가 인수와 계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 에너지를 갖다가 보면은 10개로 오행에서 음양으로 다시 분리되다 보니까 이 천간을 갖다가 우리는 10개라 그래서 10천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10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간을 갖다가 봤으니까 또 지지,
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지지를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지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죠? 그래서 임묘진 하면 이걸 갖다 또 우리가 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오미 하면 여기가 바로 여름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신유술 하면 여기는 가을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보면 천간은 10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지는 보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12개의 12지지가 있네요. 우리가 띠를 얘기할 때 12지지 띠를 갖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가지 동물을 갖고서 띠를 갖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토들이 여기는 하나의 오행의 토로서 우뚝 서 있는데 지지는 보니까 여기 진, 사오미의 미, 신유술의 술, 해자축의 축, 여기 진술축미가 전부 다 계절의 끝자락에서 다음 계절을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토의 속성을 갖다 우리가 환절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절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왜 이걸 갖다 지금 설명을 드리냐 하면 올해가 바로 신축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축년을 갖다가 논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하는 여기가 천간이고 지지인데, 천간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나의 형태, 이걸 갖다 우리는 체라고 얘기해요. 체. 그죠? 체. 내 몸체. 내가. 이거는 우리가 체용론에서 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제 체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올해 2021년이 신축년인데, 신금이라는 게 축토 위에서 축의 도움을 받고서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2021년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내 수입이, 우리 건강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이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걸 갖다 우리가 명리적인 학문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금하면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천간, 요걸 갖다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는 기적인 에너지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쭉 보니까, 아하, 여기에 머물고 있네요. 여기에 신금. 가을에 양도 아니고 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신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석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 그러니까 음의 속성이 강한 기운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축토는 지금 어딘가 가만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해자축의 끝자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한겨울에 엄동설한 꽝꽝 얼어있는, 마치 흙은 흙인데 얼음과 같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보기도 상당히 차갑고 어두운 속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 지금 이제 올라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신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석금을 얘기합니다. 이쁘고 아름답게 잘 가꿔진 걸 갖다가 우리가 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하면 동물 중에서도 신금을 대표하는 거는 꿩을 얘기합니다. 알록달록하게 너무나 멋있죠.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움을 갖다 대명사, 보석을 갖다가 얘기하는 신금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꽃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보니까 이 신금 보니까 상당히 위아래 할 것 없이 빼쪽한 게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이걸 또 우리가 현침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운, 예민한 성격이 아주 예민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칼이라든지 아니면 침술이라든지 아니면 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직업을 논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아까도 가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하면
어떤 과실이 튼실하게 완성돼서 이제는 그 과실을 따는, 그래서 본체와 분리, 이별과 분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목, 하라고 하는 녀석들은 거의 감성적인 리듬을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는 녀석들이죠. 와, 봄이다. 야, 여름이다. 열정, 밤이 새도록 그냥 이 밤이 지새도록 그냥 놀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라면 여기에는 아주 이성적이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을 하니까 여기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냉정하기도 하고요. 아주 흑백 논리라든지 외골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상당히 사교력이라든지 응용력이 부족한 게 바로 신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축년의 신금이 지금 현재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데 때에 따라서는 냉정하고 잘못하면 칼처럼 숙살지기 하늘날 그런 선긋기를 한다든지 분리가 된다든지 냉철하다든지 외골수적인 자신만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게 바로 신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금이 이 축토 위에 올라앉아서 여기 지금 이제 둘이서 토생금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태어난 이 신금이 한겨울 엄동설에 이 꽝꽝 얼어있는 흙도 흙 같지도 않은 녀석이 밑에서 토생금을 한다고 대들고 있으니 이 또한 상당히 참 난처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축토하면은 일단 우리는 소띠들을 얘기합니다. 소띠를 얘기하죠. 그래서 꽝꽝 얼어있는 동토, 한겨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1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토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토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축토는. 다시 말씀드리면 음과 음의 끝자락에서 다시 또 양으로, 봄으로 들어가는 아주 환절기 중에서도 가장 변화와 변혁이 강하게 일어나는 때를 바로 우리가 축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토. 그 축토 위에 지금 신금이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축토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불면증 중에서도 무진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축시간에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잠을 못 이루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바로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걸 바로 축시입니다. 축시예요. 이 축시에 잠을 못 든다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재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양육할 때도 우리가 많이들 봅니다. 아기들의 성장 호르몬이 언제 많이 나와요? 엄마들 흔들 얘기합니다. 이 녀석은 자고 일어나니까 쑥쑥쑥 큽니다. 맞습니다. 잘 때 큽니다. 언제요? 바로 축시입니다. 자시나 축시에 애들의 발육이 가장 왕성히 일어난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깊은 밤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보석이 깜깜이 칠흑같이 어두운 축토라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채라고 하는 이 신금의 본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두운데 누가 환영을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석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을 갖다가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신금인데, 요거 백화점에 가서도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1층에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보석들 쫙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막 빛을 내는데 거기에 서치라이트 들어가다 계속 빛을 갖다 또 비치고 더욱더 신금을 어필시키고 두각시키고 그 모습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불을 비치는 형국인데, 이거는 불을 비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 나 잘났다고 우쭐대는 이 우쭐 심리가 강한 왕자나 공주뿐 같은 이런 보석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난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축년의 바로 현실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은 아까 보석이나 칼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얘기를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마치 무엇가 칼날이 뿔이 그죠? 휘젓고 다니고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죠. 앞이 안 보이니 잘못하다 보면 그저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축년 202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암울하게만 들릴까요? 희한하게 그 모든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축년의 그늘에서 다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녀석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마치 보균자처럼 생각을 하고 5인 이상은 절대 모이지도 말고 대화도 섞지 말고 그죠? 단절을 지키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력이라든지 친화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인관계라든지 모든 경제는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에 걸리는 시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축년의 의미를 갖다가 깨우친다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신규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지금 무리수를 던지는 어떤 이런 일들은 올해는 하면 안 되겠죠. 앞이 안 보이는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떼돈을 벌 거라고 그저 그냥 가문이슬 돼서 투자를 하거나 나간다는 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개운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운 환경 속에 있는 이 보석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라는 존재 가치를 나라는 어떤 본질의 모습을 갖다가 곽강 띄울 수 있을까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입니다. 화. 본래 명리학은 조화 균형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금과 겨울을 갖다가 대표하는 축토 이렇게 만났으니까 금수가 마치 만나가고 상당히 어두를 준 한기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화의 기운이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언 땅은 녹을 것이요 이 신금은 또다시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모습이 만천에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박수와 찬사를 받게 되는 어떤 화해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깜하게 어둡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그래도 이럴 때 또 돈을 벌고 이럴 때 사업이 번창하고 이럴 때 더 잘 나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화와 같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하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필되는 이런 직종이 있는 것들은 다들 좋겠죠. 심지어는 딴 사람한테 기쁨과 에너지를 갖다가 전해주는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대단히 인기가 있던데 미스트롯에 이어서 미스터 트롯이 그죠? 안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시청률이 대박나는 이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신축년 경자년 신축년에서 바로 일어나는 화의 속성입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대박이 나겠죠. 또한 지금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4차 산업이 세상을 바꿔줄 제4차 산업 태양광이라든지 그죠? 무슨 에너지를 재창출하는 이런 쪽의 사업 같은 사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실제로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그렇지만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금 우리가 보면 신축이라 해서 토생금 여기는 지금 이제 편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걸 갖다가 알고서 화의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화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내 사주에도 금수만 가득한 우리 식구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올해는 쉬어가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는 칼날을 들고 설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올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재 사고라든지 무슨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신축년이다 하는 거고요. 신축년 아무도 믿지 않고 그저 앞이 안 보이고 하니까 어때요? 더욱더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상대방을 갖다가 신뢰하고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이 소통의 의미를 갖다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접을까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축년 하니까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것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서 그죠? 즐겁고 멋들어지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은 나날이 될 거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의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갖다 땡겨서 걱정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는 거죠. 현실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즐겁고 재미나게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하여튼 즐겁고 재미난 나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